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파이코인 소식과 암호화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하락세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으로 보면 한 주간 하락 추세였지만 아직 고점 대비해서 10%도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7월에 오른 만큼의 절반 정도를 내어준 정도입니다. 한 번 고점을 찍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을 이어나가지만 고점과 저점이 모두 점점 낮아지면서 개미들이 버티기 힘든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개미들은 오른다고 따라서 매수하면 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니까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고 물리게 되고 저점이니까 반등하겠지 하다 보면 더 낮은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은 조정에는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부근일 때와 7만 달러 부근일 때 지금과 같은 식으로 점점 떨어지는 패턴을 한동안 보이다가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시간 조정을 받다가 또 단기간에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도 8월에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내 주식의 하락 요인으로 50억에서 10억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 대주주 기준을 낮추려고 한 것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려고 한다 보여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규제를 해야지 시작부터 이러면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국내 주식에 국한된 이슈입니다. 글로벌 자산들이 모두 조정을 받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발표된 미국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다음 금리 결정 시간인 9월까지 시장은 침체를 걱정하고 한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투심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고용 지표가 먼저 안 좋게 발표되었고 FOMC 회의가 있었다면 금리 인하 쪽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산시장에 8월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9월 금리 인하의 확률은 더 올라갔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얘기를 잠깐 더 해보자면 그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기대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정책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는 원화 기반 자산뿐만 아니라 달러나 암호화폐 등 원화 약세, 원화가 녹아내리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두는 것이 점점 필수가 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암호화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8월 들어 모두 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오른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반면 파이코인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려가고 있으며 반등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그 자리도 모두 다시 내어주면서 상장 이후 역사상 신저점, 가장 낮은 금액인 0.34달러대를 찍고 말았습니다. 코인 순위는 40위권까지 밀려났고요. 오늘 온램프 통합에 대한 공지가 채굴 앱에 발표되었습니다. 파이 월렛 온램프 서비스를 통해 메인넷 생태계 참여를 간소화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소식들, 잠금 알림, 파이투데이 요약, 차세대 앱 제작 및 플랫폼 유틸리티 확장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출시 등 최근 나오는 소식들은 모두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도 안내하는 내용이었고, 파이코인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핵심팀이 떨어지는 파이코인 가격을 보며 굳이 가격을 올리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을 이어나가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오답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이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나 채굴자들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도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아가면서도 아직 상승 국면에 있는데 파이코인은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홀로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좋은 상황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 저점을 돌파했으니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강해지고 반등을 줄 가격이 얼마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중복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통법도 폐지되다 보니까 휴대폰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파이코인 채굴 중에 휴대폰 바꿀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고 계신데요. 제가 아주 예전 영상이지만 안내해 드린 것이 있으니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새 폰에 파이코인 채굴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아이디는 보통 휴대폰 번호로 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앞에 국가번호 82를 붙였는지 010인지 10인지 아이디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밀번호는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폰을 바꾸기 전에 메인 화면 메뉴 프로필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 바뀐 비밀번호를 잘 저장해 두시고 휴대폰 바꾸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로그인을 하실 때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회원 가입은 암호를 2번 입력하게 되니 신규 회원 가입 페이지가 아닌 로그인 화면인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페북이나 애플 아이디로 가입하신 분들도 중요한 점은 폰을 바꾸었을 때 앱에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파이 브라우저도 새로 깔면 기존의 파이 월렛에 접속할 때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으로 간편 로그인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재설치를 하고 나면 비밀 구절을 통해 로그인한 뒤 생체 인증을 다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폰 바꾸기 전에 파이 월렛에 접속해서 비밀 구절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비밀 구절을 저장해 두고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나 번호를 변경할 때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